오늘은 영어 공부하기 아주 좋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공부법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자료로 가기 전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달리 유독 한국 학습자분들이 하는 그런 특정한 실수 하나 해결해야 될 거예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두 다 토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토익은 리딩이 있고 리스닝이 있어요. 리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익 리딩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리딩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리딩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자세하게 보면 그게 리딩이 아니라 무슨 키워드 찾기 그리고 내용 추측하기 게임을 한 거예요. 리딩을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뭔가 나는 리딩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리딩에 극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영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랑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키워드 보고 내용을 추측하기 게임을 하시면 리딩 대신에 전체 문장을 안 보게 되잖아요. 사실 학습자분들 중에 이렇게 전체 문장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정말 안 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문장 자체를 안 보면 그 문장 자체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어 문장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습득이 안 돼요. 그런데 습득이 안 되면 영어 이해 실력이 안 올라가요. 영어 이해 실력이 안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만나게 되면 아예 뜻을 추측하기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문장을 봐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계속 좋아지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머릿속에서 영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나중에 스피킹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나의 영어 발전이 그냥 막혀버리게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키워드 찾기, 문장 내용을 추측하기 그런 게임을 이제부터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공부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새로운 학습자분이 찾아오면 거의 항상 이것부터 확인을 해요. 머릿속에서 영어를 제대로 된 건강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가 제대로 리딩을 하고 있는지, 내가 리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어 문장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이 문장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어내려가면서 이해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문장을 읽어내려가면서 내가 그 문장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보고 이해하는지 아니면 키워드만 보고 추측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은 이해 안 되고 추측을 해야 한다면 이 레벨이 여러분에게 아직 어려운 거예요. 더 쉬운 레벨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 문장을 나눠서 뒤에서부터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문장을 나눠야 한다면 그 뜻은 이 길이의 문장을 이해하기에 아직 여러분의 스킬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내려가셔야 돼요. 이게 키워지는 스킬이에요. 저도 한국어 문장을 보면 100단어 이상 되는 어려운 문장도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어내려가면서 한 방에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그런 리글 문서도 이게 키워지는 스킬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방식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게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한다면 계속 안 키워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잘못된 리딩 습관에 해당한다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레벨로 다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훈련하는 게 더 좋아요. 저도 사실 단어 지식이, 문법 지식이 좀 있는 분들도 만약에 기본 스킬이 없다면 다시 초보 자료로 내려가서 훈련을 시켜요, 사실. 대신 이런 지식이 있다면 쉬운 레벨부터 훈련 조금만 한다면 또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어내려가면서 모든 단어를 보면서 키워드 말고 모든 단어를 보면서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장은 나누지 않고. 영어 스피킹은 speak.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왠지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된다. 이게 사실 번역을 하는 게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보자 때 그리고 낮은 중급까지 이게 어느 정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정말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간단한 문장인데 그리고 제가 앞에서부터 끝까지 리딩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읽어내려가면서 왠지 머릿속에서 계속 자꾸 영어로
힘들어 번역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 약 한 달 반 됐을 때 이게 갑자기 번역이 없어지고 그 문장의 뜻이 바로 인도네시아어로 머릿속으로 그대로 들어오기 시작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외국어 공부 경험이 많으니까 아마 일반 학습자분들은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앞부터 끝까지 리딩을 하면서 추측하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 번역하면 되는데 언젠가 번역도 없어져야 될 거예요. 번역이 없어지면서 그 문장이 바로 그 외국어로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내 모국어 없이 바로 이해되는 이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보 레벨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가장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자료는 엘로 웹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료라서 오늘 당장 그냥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텍스트랑 오디오 다 있고 다양한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시고 부족하다면 Graded Reader 이렇게 학습자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로 더 연습을 조금 해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항상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초보자 대상으로 아니면 학습자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자료는 이미 어느 정도 돼요, 나름. 그런데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용 자료에서 지금 원어민 대상 자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브리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브리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그 중에 내가 원어민 대상으로 만들어진 자료로 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브리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료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위키하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원어민들이 원어민 대상으로 만든 사이트이지만 문장들이 쉽고 간단해서 이해하기 좀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주제도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인풋을 많이 해야 되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걸 어느 정도 보셔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벼운 주제도 많아요. 예를 들면 Make your house smell like Christmas. 그러니까 내 집에서 크리스마스가 온 것처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향기를 내는 법. 그리고 밑에 카테고리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아티클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티클마다 이렇게 사진들도 많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문장들도 그렇게 길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그리고 아시죠? 전자자료 경우에는 사전을 연동시키는 게 아주 쉬워요. 자동으로 된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냥 클릭해서 Translate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면 전체 문장을 Translate 이렇게 한국어로 원클릭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심리학, 사람 관계, 친구 관계, 연애 관계, emotion 이런 소프트 주제들에 대한 글도 많으면서 완전 실생활에 대한 꿀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아주 유익한 사이트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세탁기의 표백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주 보기 쉽게 설명하는 아티클이 있어요. 항상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스텝 하나하나씩 아주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Adjust your washing machine to the highest heat setting. High temperatures help to activate the bleach and make it more effective. 이것도 아주 좋은 단어 뭉치예요. Make it more effective.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원어민을 위해서 만든 그런 내용이지만 일반 그런 자료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문장이 짧아서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도 많아요. 예를 들면 20 tips for living a happier life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이게 scientific 연구에 따라서 쓰여진 내용이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텝 하나하나가 사진과 같이 간단한 영어로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휘 확장에도 나쁘지 않은 자료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마 모르는 단어가 나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장 자체가 간단하니까 간단한 문장 안에서 모르는 단어를 보면 더 쉽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디오가 없잖아요. 사실 이거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도 이상적으로 리스닝도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무료 앱을 사용해서 이 텍스트를 아주 쉽게 오디오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복사를 해서 원클릭으로 그리고 TTS OpenAI Text to Speech 무료 앱을 사용해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 복사만 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 클릭
클릭, 그리고 세 번째 클릭으로 이제 오디오가 나와요. Counter negative self-talk by reinforcing how you live up to your core values. If you create your own affirmations that you repeat, you'll boost your self-esteem and start thinking more positively. 품질이 아주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디오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부법이 많아져요. 그런 정석이라고 하는 공부법, 그런 기본 공부법은 스텝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텍스트를 안 보고 그냥 오디오를 리스닝 한 번에서 2번 정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우리가 텍스트랑 오디오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한 번에서 2번. 그리고 세 번째 스텝에서는 텍스트를 보고 천천히 리딩을 해요. 그리고 리딩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고 문장을 제대로 이해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스텝에서는 우리가 다시 텍스트를 안 보고 오디오만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리스닝 연습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복습용으로도 사용하는 스텝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석 방법이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저도 시간 없을 때 그냥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 스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정석 공부법이라고 하지만 조금 유연하게 바꿔도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물론 자세한 면에서 효과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게 순서를 바꾸셔도 다 좋은 공부법이 될 거예요.